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순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설립 운영되고 있는 상권 활성화 재단이 해체 위기입니다. 순천시의회가 재단에 대한 예산 지원 대비 성과가 미흡한 점을 지적하며 운영비의 지원을 보류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동화 현상이 심각한 순천의 원도심. 순천시 상권 활성화 재단은 지난 2014년 중앙지하상가, 황금로 패션가 등 원도심 일원의 활성화를 위해 처음 설립됐습니다. 재단은 그동안 상권 통합 브랜드 구축, 신활력 증진 사업 등 원도심 상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의욕적으로 추진해왔지만 설립 운영 3년차 만에 해체 위기를 맞았습니다. 순천시 의회가 내년 운영비 5억 5천여만 원의 지원을 보류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의회는 국비 지원으로 운영된 지난 기간 동안 재단의 활동 실적이 미비하다고 봤습니다. 이 상권 활성화 재단이 그 역할을 다 하고 있는지 또 정말 필요한 것인지 이러한 것들을 심도 있게 좀 검토해 봐야 될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순천시 의회의 운영비 지원 보류 결정에 원도심 일원 상인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재단 설립 이후 상권 활성화 구역의 점포당 평균 매출액과 고객 수가 연간 10% 이상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민관의 가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며 오히려 재단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가교와는 좀 다르게 고객들을 유치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시발점이 결과적으로 활성화 재단의 역할이 컸다고 보지요. 의회가 가시적 운영 성과와 함께 향후 가능성에 우선순위를 두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공동화된 원도심의 활성화 역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순천시 의회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순천시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담은 2030년 도시기본계획안이 전라남도의 최종 승인을 얻었습니다. 이번 도시기본계획에는 2030년 순천시의 목표 인구를 34만 명으로 축소하고 외곽 지역의 대규모 개발 사업을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제한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순천시는 정원계획과 에너지계획 등도 반영해 생태수도의 특성을 부각시키는 데도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습니다. 관광해외 선진지 취재를 통해 여수시의 비전과 과제를 짚어보는 기획보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운 해안을 배경으로 해양 레저 스포츠를 통해 관광객 유치에 성공한 인도네시아 발리를 김종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도네시아 자바섬과 롬복섬 사이에 위치한 발리. 제주도 면적 3배에 이르는 이 섬은 인도네시아 최대 관광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발리에서는 아무리 유명한 호텔이라도 3층 높이인 20m 이상의 건물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사람이 만든 건물이 아름다운 자연을 능가하면 안 된다는 생각에 건물 높이를 법으로 규정까지 해놨습니다. 발리 곳곳에 위치한 해안도 곳곳의 특성에 맞게 개발했습니다. 고운 백사장과 높지 않은 파도로 유명한 누사두아 비치는 관광객들의 해수욕과 휴양시설로, 꾸따 해변은 높은 파도를 이용한 서핑 시설로 인기가 높습니다. 진바람 비치는 백사장의 시푸드 가게가 즐비합니다. 인근 어시장에서 잡은 생선으로 석양을 바라보며 맛있는 식사를 즐길 수 있는 곳으로 안성맞춤입니다. Jadi kondisi objek wisata yang ada di Bali itu berbeda satu sama lain. Yaitu memang kita sudah menentukan ya pembangunan atau pengembangan kegiatan wisata. Misalnya kalau di 발리는 천혜의 해양 경관을 활용한 해양 스포츠 개발에도 힘을 쏟았습니다. 파라세일링과 바나나 보트, 제트스키 등 해양 스포츠 종류만 10여 가지가 넘습니다. 발리 이곳 해변에서 이 같은 해양 레저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스포츠 센터만 40여 개가 넘습니다. 하루에도 수천 명의 관광객이 해양 레저 스포츠를 즐기고 있습니다. 센터에는 관광객들이 해양 스포츠를 안심하고 즐길 수 있도록 전문 강사를 비치해 체계적인 교육과 실습이 가능합니다. Water sport dan juga kita dekat dengan sarana yang ada di Nusa Dua.
Nah, jadi di sana kita ada hotel yang bagus dan juga ada pemandangan yang bagus di Nusa Dua. Dan juga ada shopping mall-nya juga di sini. 해안뿐만 아니라 숲속에 아시아 최대 규모의 워터파크를 조성했는가 하면 크루즈를 타고 스노클링을 즐길 수 있는 관광 상품에도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It's overseas, obviously, because we're from Australia. It's cheaper. There's everything to do. It's hot. The weather. 천연 그대로의 아름다운 자연 환경과 풍부한 먹거리를 자랑하며 관광객만 한 해 400만 명이 찾는 인도네시아 발리. 단순한 휴양 개념에서 벗어나 이제는 최적의 해양 경관을 활용한 해양 레저 스포츠 천국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여수시가 내년도 현안 사업 예산 확보를 위해 국회를 찾아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주철현 여수시장은 최근 직접 국회를 찾아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와 민주당 김현미 예결위원장 등 10여 명의 의원을 만나 청소년 스포츠 체험센터와 권역별 재활병원 건립에 대한 국비 지원 당위성을 설명했습니다. 여수시는 이 밖에도 국립기상과학관과 종화동 수제선 정비 등 내년도 현안 사업 15건의 국비 확보를 위해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광양시의회가 오늘부터 9일간 임시회를 열고 조례안 심사와 함께 추경안 심의를 위한 예결위 활동에 나섭니다. 이번 회기에 심의할 주요 안건으로는 광양시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광양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모두 26건입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또 오는 21일부터 열리는 정례회에서 실시할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해 실시 시기와 기간, 소관 업무 검토 등 전반적인 계획서도 함께 의결할 예정입니다.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한 달여가 지났지만 사회 곳곳에선 여전히 혼선이 빚고 있습니다. 각종 행사 주최 측은 법 해석이 애매해 적극적인 행사 홍보에도 애를 먹고 있습니다. 보도에 문현철 기자입니다. 내년 4월 국제해조류 박람회 개막을 6개월이 앞두고 있는 완도군. 각급 기관단체, 특히 교육청과 학교를 상대로 업무 협약을 맺는 등 박람회 홍보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영란법이란 복병을 만났습니다. 사전 답사 여행이나 업무 협약 등 박람회 홍보 활동이 크게 위축된 겁니다. 관행적으로 제공하던 교통편이나 식사가 법에 저촉되지 않을까 눈치를 살피고 있습니다. 홍보를 해야 할 대상이 공무원과 교사, 언론인 등 법 적용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초청해도 상대 측에서 거절하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현재 저희 박람회장으로 초청을 해서 팸투어 같은 거를 당초에 계획을 했던 부분을 수정을 해서 지금 직접 방문을 해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사정은 입시철을 맞은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진학 담당 교사와의 만남이나 입시 설명회 개최를 축소하거나 취소했습니다.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 한 달 넘도록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고 해석의 여지와 허용 범위가 애매해서 행사 홍보에까지 차질을 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일반 농법으로 재배된 마늘이 친환경 마늘로 둔갑된 채 학교 급식에 사용됐습니다. 20억 원어치가 공급됐는데 유통 과정에서 이를 막을 장치는 없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무안의 한 농산물 유통업체입니다. 농약을 사용해 재배한 일반 마늘을 유통하는 업체로 친환경 인증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난해부터 이 업체에서 20억 원어치의 마늘이 친환경 인증서 스티커를 붙인 채 광주와 전남, 서울 지역 급식재료 납품업체 9곳에 들어갔습니다. 친환경 인증 제품을 조금만 구입해도 인증서 스티커를 마음껏 쓸 수 있다는 점을 노려 6억 원에 이르는 차액을 챙긴 겁니다. 농가에서 상가하고 판매한다고 이제 50대가 60대가 압박해가지고 돈을 이제 6억으로 준 거야. 이 마늘들은 광주와 전남 대부분 학교 급식에 들어갔습니다. 학교들은 이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인증서가 붙어 있거든요. 근데 사실 거의 저희가 친환경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인증서로 밖에는 할 수가 없어요. 업체에서 마늘을 사들여 학교로 넣어주는 급식 납품업체는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털어놓습니다.
친환경으로 둔갑된 마늘이 급식 납품업체와 학교에 유통되는 과정에서 이를 검증할 만한 장치가 하나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 인증서 주죠. 검사 성적서 주죠. 또 그 농가한테 우리가 전화해 보니까 물건 팔았다 하죠. 그러니까 저희들은 뭐 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난 8월 광주 정교조가 학교 급식 재료를 전수조사해야 된다는 목소리를 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부실한 관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지역을 기반으로 한 건설업체가 최순실 게이트와 연루된 것으로 나타나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2월 말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만나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K스포츠재단에 70에서 80억 원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세무조사 무마를 청탁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후 이 같은 거래는 실제로 성사되진 않았지만 부영 측은 이미 K스포츠재단에 3억 원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부에서는 이에 대해 부영 측이 비선 실세와 연루된 압력으로 3억 원을 어쩔 수 없이 지원했다고 합니다. 남부 내륙 지방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짙게 낀 곳이 많습니다. 현재 가시거리가 100m 안팎까지 짧아진 곳이 많으니까요. 출근길 조심 운전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추위로 인한 큰 걱정은 없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서울 8.3도로 다소 쌀쌀하지만 한낮에는 16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활동하기 무난하겠고요. 주말인 내일은 기온이 더 올라서요. 완연한 가을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다만 오늘 낮까지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공기가 탁할 수 있겠는데요. 오후에도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먼지가 뒤엉킨 연무가 남아있겠습니다. 또 하늘이 차차 흐려지면서 오후부터 밤사이 경기 북부와 영서지방에는 비가 조금 오겠습니다. 출근길 자세한 현재 기온 보시면 서울 8.3도, 전주 6.8도, 대구 2.9도로 쌀쌀한데요. 한낮에는 서울 16도, 대전 17도, 광주 18도로 어제보다 2, 3도가량 높겠습니다. 내일은 중북부 지방에 또 비가 오겠고요. 다음 주 절기 입동이 지나면 영하권의 추위가 또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